2018년 8월 서울 서초구의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절 죽이려고 해요.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을 때 그때 한 여성이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는데 딱 봐도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이 여성분은요, 사셨습니다. 목숨을 구하셨어요. 도대체 이 여성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이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칼에 찔린 피해자는 정여인으로 당시 20곳이 넘게 찔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천운인 거예요. 20군데가 넘게 칼에 찔렸는데 사셨으니까. 이 정여인의 말에 의하면 김씨라는 남자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김씨가 나를 칼로 찔렀다고. 너무 놀래서 저항하다가 이 김씨의 아파트에서 도망 나왔다고. 이 말에 경찰은 바로 김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김씨 자기 집에 불을 질러 극단적인 시도를 했네. 그런데 살았네. 이 가해자도 살았습니다. 가해자는 33살이었던 김씨. 서울 서초구 자기 집에서 내연녀를 죽이려고 했고 그게 실패하자 자기 집에 불을 질러 자기까지 죽으려고 한 건데 왜? 김씨는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이 김씨는요, 내가 정여인한테 3억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흉기로 찔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김씨와 정여인은 내연관계였습니다. 김씨가 내연녀인 정여인한테 3억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니 그냥 집에 있는 흉기로 갖다 찔러버린 거죠. 전문가들은요, 살해에 실패하자 자기 집에 불을 질러 자살 시도했던 이 김씨의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이 김씨가 3억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내연녀가 싫다고 하니 내연녀도 죽이려고 했고 그게 안 되니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이 김씨에게 당시 이 3억이라는 돈이 내연녀도 죽이고 자기도 죽을 만큼의 그 엄청난 압박이 있는, 이 3억이 없으면, 이 돈이 없으면 자기는 끝이라는 그런 몰린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자신의 인생을 불지르고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그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일종의 그 사회에 대한 복수심이 반영돼 있을 때 이런 불을 지르는 형태로 많이 나온다고. 상당히 동일한 범죄를 향후에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요, 단어 선택에서부터 아시겠지만 이 정여인 내연녀였어요. 내연녀. 즉 이 김씨 본처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본처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본처 플러스 이 내연녀 정여인 플러스 여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문란한 남자였어요. 약간 제비 같은. 본처 플러스 정여인 플러스 그 외 다른 여자들과 만나면서요, 자기야, 나 이번에 좀 급해서 그런데 자기야, 이번에 좋은 건 하나 있는데 투자해볼래? 자기야, 내가 급해서 얼마만 빌려주라. 내가 갚을게. 자기야, 돈 좀 빌려줘. 아, 자기야.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야금야금 그렇게 생활하는 남자였습니다. 이것 말고도요, 이 김씨는 자기 친구들 3명과 2017년 12월부터 카카오톡 모임을 이제 하나 들어가지고, 모임을 하나 들어가서 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한테, 아이, 요새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하나 들어서는데 그게 아주 들어가기만 하면 돈방석이야. 돈방석. 투자해. 나 믿고 투자해. 아파트 개발 자금 혹은 상가 임대 수익을 명목으로 약 4천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사기.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은 남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건의 그날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도대체 이 김씨는 왜 정여인을 20번이나 넘게 찌른 걸까? 이 김씨는요, 앞서 사기 행각 말고도 친구 3명과 해서 캐피탈 금융회사들이 운행 거리가 많지만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그런 중고차들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준다는 점을 악용해서 이런 차들로 16억 2210만 원을 대출하고 명의 대여자에게 대출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등 불법적인 렌트카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부터 이 일당의 중고차 렌터카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명의 대여자들에게 할부금과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김씨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기 동업자들 사이도 틀어지기 시작해요. 당시에 김씨와 함께 동업했던 친구가 야, 대출금과 수익금을 안 주면 나 가만히 못 있어. 네 본처 집에 조직폭력배 보내고 너 지금 불법 사업하는 거 내가 주변에 다 까발려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쪼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씨, 나 돈 없는데?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연녀들한테도 다 연락해서 돈을 빌려달라 해봤는데 다 돈이 없대. 그런 상황에서 문득 생각이 난 겁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돈 많은 재력가 내연녀가 걔는 돈이 좀 있으니까 3억 빌려달라고 잘 구슬리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김씨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다가 이 재력가 내연녀한테 콜을 했던 겁니다. 나 3억 좀 빌려줘. 꼭 갚을게. 이 내연녀한테 돈 받아가지고 채무 변제하려고. 당연히 처음에 이 내연녀 정여인은요 3억이 뭐 3천원입니까? 아무리 내가 재력가여도 3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달라고 하면 뭐 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3억이 어딨어. 없어. 왜 나한테 달래. 돈 맡겨놨어?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내연녀 정여인 한국에 없었어요. 해외에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3억 빌려달라고. 그러다가 이때쯤 이 내연녀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국으로 왔다고 하니 와 잘됐다. 만나서 달라고 해야겠다. 설득해 봐야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온 걸 안 그 순간부터 막 살살 꼬드겨 가면서 3억 좀 빌려줘. 3억 좀 빌려줘. 그렇게 애원하고 애원하다 2018년 8월 이 김씨 집에서 두 사람이 만나기로 했던 겁니다. 3억 준다고 하니까 아싸 다행이다 하면서 자기 집에서 딱 만났는데 이 김씨의 집으로 정여인이 여행 가방을 하나 들고 들어옵니다. 당연히 이때 이 김씨는요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으니까 저 여행 가방 안에 3억 돈이 한가득 들어있나 보다. 돈 가지고 왔네. 역시 내 여자친구야. 저 가방 안에 돈이 있을 거라고 나름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뭐야 이 가방에 돈 넣어온 거야? 하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가방을 딱 열었는데 웬걸 3억은 개뿔. 잠옷이 뭐야? 웬 잠옷이야? 잠옷 이거 뭐야? 그러니 정여인 얘기합니다. 뭐긴 뭐야 잠옷이지. 잠옷 달라며. 3억을 잠옷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순간 이 김씨 꼭지가 팍 돈 겁니다. 야,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냐? 순간 꼭지가 팍 돌면서 자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내연녀를 찔러버린 거예요. 무려 20번을. 전문가는요 3억이 아닌 잠옷을 보는 이 순간 이 김씨
와, 큰일 났다. 돈이 아니네. 난 돈이 꼭 필요한데, 와, 나 이제 끝났다. 하면서 어느 정도 내연녀를 향한, 정여인을 향한 분노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흉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마저도 실패했어. 20번이나 찔렀는데, 자기 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도 못 받아서 안 그래도 죽게 생겼는데 살인도 실패했으니 내 인생은 정말 끝났다.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거 그냥 내가 스스로 죽어야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래요, 극단적인 시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조용히 혼자 하든지.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파트였어요. 자기 집에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집, 윗집, 아랫집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무슨 죄예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검찰은요, 이 김씨 살인 미수와 현조, 건조물 방화 미수 등으로 구속하고, 이 죄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해서 징역 25년 플러스 전자 발찌까지 구형했습니다. 제가 앞서 다른 사건 때도 얘기했지만 성범죄가 아닌데 전자 발찌까지 내렸다는 건 검찰에서 이 김씨 재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한두 해 해온 짓이 아니다. 징역 다 살고 나와도 이놈 또 이 짓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 출소한 후에도 전자발찌를 채워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 하는 인물이다. 관리해야 한다. 이런 상황의 김씨는요, 재판장에서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찌른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급하다고 그렇게 애원하고 했었는데 그날마저 무슨 나랑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 정여인 측에서 이 사건을 유발하게 한 건 없는지, 피해자 측에서 잘못한 건 없는지 좀 살펴주십시오. 정여인이 말장난만 안 했어도 나 칼 안 들었어요. 제가요, 합의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전적으로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금전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단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김 씨는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사귀던 여러 여성들로부터 금전을 빌려 변제하지 못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처 사이에 아들이 있다고 호소한 점을 참작했다. 라며 이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징역 10년 선고에요, 김 씨는 너무 높다 라면서 항소했고, 검찰은 너무 낮다 라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항소심 결과는 징역 10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징역 10년 땅땅땅. 그리고 검찰은 전자 발찌까지 부착해달라 했는데, 아무래도 항소심은 이 김씨가 돈의 독촉을 받다가 이런 짓을 저질렀고 실형 선고받고 구속된 점을 참작한다며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같다 판단.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이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0년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참 3억을 빌려달라 했는데 잠옷을 가지고 왔다고, 열받는다고, 결론적으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찌른 거예요. 그게 팩트인 겁니다. 정여인이 말장난을 했든 어쨌든 말장난을 했다고 칼로 20번을 찌릅니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8년도에 벌어진 끔찍한 한 살인 미수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